아, 엔진 났어. 이게 아니었는데. 녹화를 시작합니다. 되나요? 아 그래도 되나요? 널 일로와 불러보내 즐기지 않는가 봐요. 사랑할 수 없나요? 알아설 수 없나요? 야야 준서를 넣었어 준서. 아요? 이거 고규대한테 있던데. 아, 진짜요? 역사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예. 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아, 제가 꼭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아, 중간중간에 이게 손이 NG가 나네요. 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나 3학년도 있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무슨 전국 노래자랑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시간대에 제일 많이 들어온다라고 느낌이 들었기도 했어요. 뭐 학원도 가신다고도 들었고, 뭐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긴 한데, 아, 그래도, 예, 요런 시간이 한 번쯤은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 요게
방송 시스템이 아무튼 오랜만에 움직이다 보니까 좀 쉽진 않네요. 근데 제가 강릉 와서 참 감사한 건 제가 인천에서도 이 방송을 했었지만 그때는 오류가 많이 났어요. 오류가 진짜 많이 났어요. 마이크 들리다가 마이크가 막 삑 난다고 표현하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안 들리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좀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에 뭐가 있는지 강릉에선 이게 잘 되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다가 시계도 좀 틀어놓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라이브를 하게 된 계기를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오늘 정말 바빴어요. 여러분들 정말 바빴어요. 내가 진짜 결백하다. 정말, 예, 정말요 했죠. 내가 이렇게 하고 설명해야지. 내가 진짜 바빴거든? 진짜 오늘도 제가 오죽하면은 차에서 기절해 있었어요. 차에서 한 2시간을 기절해 있다가 그렇게 하면서 정말 바쁜 하루를 살다가 지금 이제 9시, 아유, 이게 반대여가지고 지금 이제 9시가 넘었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역사가 참 쉽진 않은 과목일 거예요. 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뭐 국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참 쉽지는 않은 과목일 텐데 가뜩이나 세계의 역사를 배운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차라리 빨리 알려주지 왜 세계 속에서의 우리를 찾습니까? 라는 질문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굳이 시험으로 내셔야 돼요 선생님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보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다른 반 지금은 2학년 아마 1, 2반한테만 제가 링크를 전달을 하긴 했지만 혹시나 3, 4반 친구들도 들어와 있다면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원치 않아요. 원치는 않아요. 나 우리 반 애들이 더 1등 해야 되거든. 내 수업 들은 애들이 1, 2등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선한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처음에 왔다 보니까는 그게 있더라고요. 뭐시기야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교과서 없을 수도 있죠. 무거워서 놓고 왔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가 무엇이냐면 제가 교과서를 띄워놓고 할 거예요. 예, 제가 교과서를 띄워놓고 할 거고 제가 이렇게 정리 노트 하면서 바로바로 정리하는 노트들을 만들어 가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과서가 없어도 괜찮다. 영상 있으면 돌려보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A4 용지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있나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 14명 찍혀 있는데 14명의 여러분들은 공부를 그래도 좀 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있어요? 또 성은이도 있고 다른 친구들은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예전에는 제가 6개 반을 한 번에 하니까 이렇게 또 그러니까 다른 반이지만 같이 수업 듣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한 학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를 추천할 겁니다. 요거 보이세요? 네.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 백지복습법. 이거를 가장 추천드릴게요. 수학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국어나 이런 맞아. 2학년 감사합니다. 근데 다 여자애들만이네. 남자애들 안 들어왔겠지? 지금 롤하느라 바쁘겠지?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후회한다. 백지복습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사회 과목이나 과학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백지복습법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사람의 기억력은 처음에 배우고 나서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1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지복습법을 중간고사 기간에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 시험 보는 거라 떨리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지금 무슨 문제를 엄청 딥다 풀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풀어보기 전에 그래서 제가 묻죠.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 A4 용지 딱 펴놓고 내가 그리스라고 적었을 때 그리스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들 정리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옆에 태블릿, 여기 옆에 태블릿 띄워놓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써가면서 아, 요런 거 우리 배웠었지? 그리고 책을 옆에 펼쳐놓으면서 아, 이런 거 해놨었지? 여러분들 요즘은 태블릿 하나만 있어도 이런 세상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책을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네, 그리고 저기 뭐나 친구들 실시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실시간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보니까 타이밍이 많이 늦어요. 네,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백지복습입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일주일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반 정도 이제 남았는데 요 시간 동안에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역사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연결입니다. 그 연결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말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타난 우리는 이 결과물을 보고 결과물밖에 사실 볼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그럼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 왕국은 왜 이런 정책을 펼쳤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이 역사의 맛이에요. 역사의 맛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역사를 사실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반 애들은 알지만 제가 역사를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세계사는 포기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잘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제가 옆에 문제는 띄워놨어요. 지금 문제 옆에 저 모니터 2개거든요. 화면에다가 지금 문제 띄워놓고 하는 중입니다. 네, 문제 띄워놓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문제 띄워놓고 한번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갔었고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 이런 게 있었다, 저런 게 있었다 하면서 보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로 따라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요 밑에 교과서 밑에 연표 나옵니다. 요 연표를 보시면 아, 요때쯤에 요런 일이 있었구나, 요때쯤에 요런 일이 있었구나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특히 우리 역사 1, 역사 1 교과서에 보면 세계사랑 한국사를 같이 묶어놨다. 이 연표로는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0시는 넘기지 않을게요. 10시는 넘기지 않을게요.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게 되면 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이름은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이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문명이라는 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고대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했을 때 여러 지역마다의 문화들이 만들어졌었고 그 문화들을 바탕으로 여러 도시국가들이 생겨났었어요. 이런 나라들 중에 어디 생겼었는지 대표적으로 4군데 있었죠. 대표적으로 4군데 있었던 거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대 제국들이 만들어질 건데 뭐 여러분들이 계속 외우고 있는 뭐 페르시아라든지요, 저기 상나라 주나라 나오는 대라든지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이쪽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점차 성장해 나가는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고 특히나 아직 저희 반 같은 저랑 수업하는 반은 아직 저기 위진남북조 이제 다음 주에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자마자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넘겨볼게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뭐 이거 노트 만들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역사란 무엇인가예요.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교과서 설명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문자로 기록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림이나 벽화로도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과 정신적 유산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유산이라는 건 사상까지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를 뭐라고 한다? 우린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거는 2가지가 있어요. 역사라는 것을 2가지로 학자들이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팩트에 기반한 사실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보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
근데 이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이 나라는 뭔가 용맹했던 것 같아. 이 나라는 뭔가 주관적이었던 것 같아. 이 나라는 이런 걸 보니까 현생의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 주관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도요, 어느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역사가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해드리죠. 사실로서의 역사를 전해드려요. 혹은 가끔 거기에서 제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종종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놈의 사상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요놈의 사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당시에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요런 것들이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사료라는 것이 있었다. 라고 아마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료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유적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는 많이 안 썼어요. 하지만 이제 유물, 사료라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혹은 문화재예요. 뭐 유적지가 되던 문자가 되건 뭐 책이 되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있는 사료의 종류 이런 거 4가지 나오는 거는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딱 좋잖아요. 그쵸?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시대가 이렇겠구나. 저 시대가 저랬겠구나. 라는 걸 본다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그냥 단순 사료로만 그대로만 바라보고 갈 것이냐. 특히 책에 써져 있는 거는 한 번쯤 이거 진짜인가? 바라보는 그 과정. 이 뭐라고 하냐? 여기 사료 비판 과정이다. 사료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짜일까? 진짜 이게 맞을까? 이 왕이 진짜 이 일을 했던 게 맞을까?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니 여러 사료들을 비교해 보니 이 건축물 안에서 보니까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제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당시에 거기에 만들어졌던 도시들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런 관계수로를 그 당시에 만들어? 2500년, 2600년 전에? 문자도 없는 시대에 이게 되냐 이거지. 네, 진짜 이때가 대단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연대표기법 이거 알려드렸는데도 아직도 헷갈리시더라고요. 안 보나 봐. 안 보나 봐. 연대표기법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일단 기준점을 하나 해놨죠. 그래서 뭐 기원 전후로 나눈다라는 얘기했었고, 뭐 요즘은 뭐 공통시대 이전 이후라고 하지만 결국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으로 믿고 있는 종교가 크리스트교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예수 편파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적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꽤 됩니다. 네, 그런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서 살아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애국가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모르셨죠? 독립운동도 하다 보니까 도마 안중근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12제자 이름 딴 거더라고요. 예, 요즘 한참 그 영웅이라는 영화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나 이 독립운동 하던 시기,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그 시기에는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천주교라고도 표현하겠지만, 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우리도 현재는 연대 표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대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다 손 얹고 하죠.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어지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 표기의 기준도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더 기원전 뭐 5세기 이렇게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023년에다가 500년을 더해야죠. 이런 것들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도 세는 거 문제 안 나오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꾸 제가 2000몇 년 전, 막 3000년 전 막 이렇게 갔을 때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마법의 5글자?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본다고요? 아, 그렇구나. 박물관에 전시되어지는 과정까지 이 발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굴 과정을 하는 이 고고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이 발굴이라는 게 문화재의 발굴도 있지만, 서근이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것들 있지만, 유골 발굴도 있어요. 우리 그래서 유골 발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루시. 네, 좀 이따 발견하니까 루시. 그리고 이제 저희 50년 해가지고 있었던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해요. 어떻게 뭐 700고지나 뭐 백마고지나 이런 여러 고지들에 보면은 여전히 산을 파다 보면 유골이 나온대요. 한국전쟁 때 많은 사상자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발굴하는 게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들 있어요. 남자들. 한 번쯤은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난 안 해봤어요. 근데 한 번쯤 이런 생각은 해보자고요. 생각하는 건 돈 안 들어요. 생각하는 거 돈 안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행하는 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돈 안 들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 이 파트 있잖아요. 여기도 보셔야 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런 거 알려주면 내가 해경쌤한테 혼나는데. 알려줄까? 해경쌤한테 혼나지만. 자, 여러분들 시험 유튜브 보면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을 물어봐서 저렇게 짧게 답해도 맞는 건가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서술형 문제 보시면 어떻게 써라라고 조건을 준 게 있어요. 이거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구난방으로 쓸까봐 아예 이렇게 쓰세요라고 아예 조건을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갈 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라든지 사료 비판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야 된다면 제가 땡땡땡땡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을 것 하고 해놨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요거는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어차피 유튜브 영상에 떠돌아요. 요거 단원명 있잖아요. 여기마다 한 문제씩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대단원에서 최소 한 문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원별로 하나씩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한 문제 나와야 되고, 그럼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뭐, 우리의 뭐 삶의 지혜를 역사를 배우면서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뭐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우리 이해와 존중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세계사 왜 배워야 되냐 이거지. 세계 역사를 왜 배우냐?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촌이라고 해서 어느 한 한 나라에서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난방비 얘기하면서 아마 수업했을 거예요. 한참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 터지고 나서 난방비가 난리가 났고 지금도 유가가 난리가 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오늘 휘발유 값이 왜 이렇게 비싸? 미쳤어. 뭐 경유값이 무슨 금값이요? 이러면서 막 기름 넣는 것 때문에 한 번쯤 그런 속 터지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있다니까요. 왜 거기서 석유가 나오고 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가 제가 이거 여행지에서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는데 이제 우리의 흑역사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던 그 역사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1차 대전이죠. 특히나 나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나치의 잔인한 대학살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얘기들. 우리도 사실 6.25 전쟁 기억해야 될 얘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거든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고 지금도 빨갱이니 뭐냐 하면서 얘기 나온다라는 거 이거 반성해야 될 얘기고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분단국이 우리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거죠. 나는 거지. 아직 여러분들이 체감은 안 되겠지만 차라리 통일이 되던가 차라리 잘라나가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은 또 저기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당연히 분쟁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순 안 밟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일의 좋은 사례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뭐 아일랜드 추모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문제라든지 이거 아마 평가 문제집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올 거거든요. 한 번쯤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해서 뭐 여러 철학자들 나오는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논란의 파트죠. 논란의 파트죠. 세계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내야 돼요. 왜? 단원이 많고 각 지역별로 얘기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인류의 출현에 대한 얘기와 인류의 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일단 1, 2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인류라는 기준을 뭐라고 정했냐라고 했을 때 인류라고 하는 건요. 제가 지금 여기 위에는 적어놨지만 직립보행 두 발로 걸었다라고 한다면 동물로 치지 않아요. 포유류가 아니라 인류라고 쳐요. 왜? 사람은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걷다 보니까 두 손이 자유로워졌죠.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썼어. 뭐 돌을 잡고 뭘 하던 불을 사용했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루시 저 화석 있잖아요. 요거 최초의 화석 인류라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만 요거 복구해 놓으면요. 완전 유인원이에요. 난 이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 믿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요. 글쎄요. 글쎄요. 제가 수업하는 바는 얘기했었죠. 이거 정확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자? 타임머신 개발하자.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날아가자. 근데 대화는 안 통할 거다. 라는 거죠. 대화는 안 통할 거예요. 우리가 저기 조선시대만 가도 대화가 안 통할 거예요. 그 요즘 뭐 저기 뭐냐 이런 퓨전 사극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고3이 날아가가지고 뭐 하는 얘기들도 나올 거고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 풀고 막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하는데 글쎄요 대화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연이 드디어 왔네. 9시에 하자며. 9시 반인데. 네, 아무튼 요 인류의 진화 과정, 출현 과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가시면 그냥 이렇게 인류라는 거를 이렇게 쳐준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390만 년 전인데 뭐 요때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 과학 시간에 안 배웠나 모르겠지만 판게아설이라고 해서 이 지구의 5대양 6대주가 다 하나로 붙어 있었을 것이다. 뭐 이제 빙하기나 이런 것도 배우셨을 건데 빙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바닷물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도 걸어 다닐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화석이 어떻게 나타났다 저렇게 나타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 어떻게 하자. 그리고 혜경쌤 저기 3, 4반 혹시 있으면 얘기 들어주세요. 혜경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 시험 문제 낸다고 하신 적 없대요. 여러분들 착착 떠들었어야지. 네, 여러분들이 착착 떠들었어야죠. 오죽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싶어요. 네. 이거가 뭐 평가 문제집이나 이런 데는 나올 거예요. 혹시나 내년에 3학년 들어가셔서 그 진단 평가 보시면 요거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명을 하면서 한 건 맞지만 사람이 뭐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학은 뛰어나요. 하지만 과학은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 변형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있던 거를 해가지고 다시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 뿐이지. 글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네 발이었는데 두 발을 쓸 수 있게 돼서 이게 손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예, 그냥 그렇게만 알고 갑시다. 사실 뭐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얘기할 때랑 거의 겹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생 인류라고 하는 이 호모 사피엔스 정도는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예, 이건 그래도 사람 같거든요. 예, 근데 뭐 이때도 사실 언어라는 건 언어라는 게 잘 쓰이진 않았겠죠. 뭐 그 이제 뭐 아바타 느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들은 그들끼리 많이 통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신석기 이런 부분이 한국사라고 하죠. 이제 역사 2 교과서에는 조금 자세하게 다뤄지는데 역사 1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자세하게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릴 것이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선사시대라고 표현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선사시대. 먼저 선자를 쓸 거예요. 역사가 기록되기 전의 시대예요. 기록이 되어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역자는 기록하다의 역자거든요. 근데 이 선자는 그 기록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벽화라든지 뭐 주먹도끼라든지 무슨 토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가운데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신석기 혁명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구석기 시대도 한번 보자 이거죠. 구석기 시대의 생활은 어떻게 했겠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벽화가 실제로 발견이 돼요. 동굴에 벽화가 발견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겠구나 하는 그 이제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거라든지 대표적인 아이고 목 나간다. 대표적인 유적이 사실 얘잖아요. 주먹도끼. 뭐 이것도 말이 많아요. 이 주먹도끼도 나중에 역사 이 교과서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두 손으로 이거 한 손에 착 잡고 쓸 수 있고 어느 날이든 날카롭게 만들어 놓은 이 주먹도끼가 만들어지는 게 아프리카서부터 혹은 유럽에서부터 출발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예, 그래서 3학년 역사에서는 제가 이거 1번 문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그래요. 구석기 시대가 이랬구나. 아, 이랬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구나 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토기를 사용했다라는 특징을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라는 건 뭔가 생활 모습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것만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썼다라는 거? 이상하다. 구석기 시대는 수렵 채집 혹은 동굴 생활, 이동 생활을 했었다, 무리 생활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네? 그러니까 따먹는 게 아니라 이제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네?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혁명이라고 표현해요. 레볼루션. 이전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산업혁명 하면은 증기기관이 쓰인 거잖아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하게 되면서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여기다고 해놨지만 그럼 왜 혁명이라고 할까? 왜 이 나라는 이럴까? 여러분들이 물음표만 한번 달아보셔도 공부하는 그 공부의 질이 달라집니다. 뭘 달아보라고? 물음표. 물음표를 한번 달아보세요. 네. 물음표를 달아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석기 시대는 뭐 간석기를 사용했고, 뭐 토기도 사용했고, 농사도 했다, 뭐 옴집에도 살았다, 이때 뭐 태양신을 섬기기로 했다. 아, 그래, 농사를 지니까 올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태양신 이게 햇빛 좀 잘 비춰줘가지고 광합성 중 애들 물론 그때 광합성이란 표현이 없겠지만 이게 좀 누적하다 보니까 햇빛이 잘 비춰질 때에 잘 됐나 보죠. 그리고 햇빛이 안 비치면 이제 곰팡이 피고 물이 안 마른단 말이에요. 그럼 못 자라요. 그러면 아무튼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혹시나 죽어서도 얘네들도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영혼 숭배 사상이라든가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거를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적어도 지금 현생을 사는 우리도
가끔 뭐가 안 되고 내가 꼭 해내야 될 게 있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사 100점 맞고 싶어서 아 제발 역사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누구한테 하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무언가를 바란다고요. 존재하지는 않으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라고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으면. 그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신석기 시대도 정착 생활을 처음 하는 거고 그 동네에 땅을 밭을 갈아놓고 뭔가를 심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다 보니까 채팅이 안 나오네. 여러분들 이거 말고 지금 뒤에가 궁금하시죠? 뒤에가 어려우니까. 그쵸?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청동기 시대가 가면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문명. 이 문명이라는 거가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네. 도시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그럼 강릉은 도시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지. 이거 3학년 예습이긴 한데 여러분들 강릉은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혹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한번 채팅 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지. 아, 깡촌까지 나오네. 도시 아무것도 아니죠. 도시. 아하, 도시죠. 아닌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 도시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세계사에서 지금 우리 역사 배우는 요 시기쯤에 나오는 이 도시라는 말과 지금 강릉이 도시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도시라는 게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아,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어, 물론 이제 뭐 인구 5만 이상 넘어가면은 도시라고 치자라고 했지만 이 도시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들이 꼽혀 있는 거. 이렇게 됐을 때 문명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문명이라는 뜻이요. 내가 내 프린트 만들 때 요거 만들어 놨었어. 근데 우리 프린트가 바뀌었잖아.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문명이라는 뜻이 그 지역에 문화가 있고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서 강릉도 하나의 문명이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조차도 그렇게 들어요. 왜냐면 강릉 자체가 문화가 다르거든요. 인천하고 다르다니까? 인천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나 저희 반에 3학년 3반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가끔 제가 인천 사투리를 써요.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가끔 인천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요. 인천만의 문화가 있고요. 강릉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명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데 가다 보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살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거 우리는 교과서에다 하나씩 해놨을 거예요. 큰 강 유역에 모여 살았다. 큰 강이 흐르는 곳에 살았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만 보더라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중해부터 해서 지중해부터 해서 이 아라비아 해로 넘어가는 요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했었다라고 전해져 와요. 강이 두 군데 있다라는 건 강이 흐른다는 건 고도가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고도가 높지 않아요. 완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가 좋죠. 왜? 농사 짓기 짱이거든. 당연히 농사 짓기 좋거든요. 나일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일강은 조금 길어서 뭐 자주 넘치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물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리고 이 홍수나 가뭄이 드는 것들 때문에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과학이 발달합니다. 이것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해요. 왜냐면 언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있고 언제는 비가 적게 흐르는 때가 있는데 야 그러면 이거를 통계로 낼 수는 없을까? 사람이라는 게 효율성을 추구하거든요. 이 뇌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 더 편한 방법,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외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일강이 흐르는 걸 우리가 혹시 예측할 수는 없을까? 물이 없으면 물을 저장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벌써 했다라는 증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이집트 같은 경우 나중에 운하가 뚫려요. 이야,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어질 건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게 됐냐? 같이 사는 게 필요해졌어요. 협력. 그래서 어떤 것들이 생기냐?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교과서 넘어가시면 농사 안녕 안녕 네, 아무튼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 근데 이제 이 농사를 만드는 기구들이 점차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생산량 늘어나죠.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라는 건 남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 격차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럼 이 계급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누군가는 가진 자, 누구는 못 가진 자, 혹은 누구는 지배하는 자, 지배 못하는 자. 근데 이 지배하는 자들은 이 당시에 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다. 하늘에서 점지어준 사람이다. 내가 덕을 쌓아서 요래 농사가 잘 된 것이야. 라고 했던 게 있다고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국사 할 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다라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알고 갑시다. 근데 이 부분은 전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워야 돼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문명을 일구고 살아온 요 고대 문명 지역들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대 문명 지역이 나옵니다. 뭐 옆에 띄워놓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인더스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역에 농사 짓기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발달한 인도 문명, 동쪽으로 더 갔을 때 황하강 주변, 그리고 창장강 주변에서 발달된 중국 문명. 하지만 중국 문명은 황허강 위주로 먼저는 발달을 할 거예요. 요 강 위주로. 창장강은 나중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배우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기는 사실 당나라,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가서야 발달이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나라 한나라 때는 사실상 윗동네예요. 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강을 기준으로 발달을 해요. 나라들이. 하나 예습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한번 좀 봅시다. 예, 여러분들 요 문명 지역들마다 특징들은 다 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림만 딸랑내는 문제는 절대 없겠다 했지만 그림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낼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지형이 개방되었다. 개방적인 지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족들의 침입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수메르인까지 외워주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일 먼저 배우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개방적 지형인 것 때문에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와, 우리가 요번에 이제 드디어 통일을 했으니, 혹은 드디어 전쟁에서 이겼으니, 혹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바라는 것들을 하는 이런 신전들이 만들어졌다고요. 대표적인 이 신전의 이름이 지구라트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세워질 때도 이 지구라트를 곳곳에다가 막 세웠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싸우다 보니 현생에 대한 아쉬움들이 남는 거죠. 와, 진짜 죽으면은 뭐 어떡하나, 이런 것들. 당연히 사람이라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한테 지켜달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죽은 후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온 그 현생을 위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 아니에요? 이 기록을 보니까 아, 그 당시에 개방적인 지형을 살았다고 하는데 진짜 전쟁이 많았을까? 그 사람들은 진짜 현생을 정말 추구하면서 살았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욜로랑 느낌 비슷하잖아요. 예, 차라리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생로병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거, 아, 너무 어렵다. 아무튼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낮으로 춤춰라. 어차피 전쟁 나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앞으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진짜 좋은 게 여러분들이 죽을 걱정을 안 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몇 년 뒤에 어떻게 살지, 이런 거를 고민하던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현재의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아무튼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았던 그 대표적인 게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이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개방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잦았지만 여기를 처음으로 통일한 곳이
요 주변을 처음으로 통일한 곳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 때에 그때의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그 비석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 아니에요? 음. 함무라비 법전에 보니까 이게 쐐기 문자로 만들었대요. 쐐기 문자라는 거는 물을 넣고 띄어내서 만든 글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잖아. 바빌로니아 왕국이 굉장히 야 이거 강력했구나. 이 귀족의 뺨 때리면 그의 귀를 잘라버리고 굉장히 엄격한 법으로 통치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이 법전이 보여지니까 그 당시가 어땠겠구나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씩은 여러분들 나온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 쪽도 볼게요. 이집트는 제가 사자에서 꼭 낸다 얘기했어요. 네, 사자에서 잘 보세요. 근데 왜 사자에서가 나오냐? 라고 봤을 때 어쨌거나 이 사람들도 죽었을 때 누군가의 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판단하는 신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후 세계가 존재할 거다라는 상상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미라고 그다음에 투탕카멘이나 이런 가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나오겠냐 보니까 이집트는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전쟁의 침입을 덜 받았었어요. 물론 알렉산드로스 제왕 때 이집트가 드디어 이제 파라오에게서 해방됐다 막 이런 표현도 써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해방됐다. 새로운 문명, 더 나아진 그리스 문명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한 거 맞고요. 뭐 파라오 나오고요. 뭐 나중에 가서 저기 어디죠? 로마 제국 가서 옥타비아누스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이집트 문명의 클레오파트라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그냥 재미로 하나 알아가세요. 아무튼 여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죽은 후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내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라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자에서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이제 심장에 무게를 달아봐서 뭐 이게 뭐 깃털보다 무겁나? 아무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졌다 해가지고 뭐 아무튼 별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알아가시고 제가 이집트 문명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 위에다가 적어놓은 요거예요. 여기 한편 하면서 나오는 부분 있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했고 수학이 발달해요. 수학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푸는 이런 수학 말고 이런 수학도 있겠지만 물의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예측하는 것도 수학입니다. 그런 계산도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특히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한번 오게 되면 홍수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수학이에요. 수학은 정말 일상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리를 좋아해요. 이게 남자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문제 푸는 건 어려운데 이런 상상해가지고 계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수학을 좋아해요. 근데 수학 물어보지 마세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여기에 태양력이 발달했었다, 십진법이 발달했었다, 그리고 상형문자 발달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라는 거가 상형문자가 발달했으면 이집트 사람들 다 이거 문자 다 똑같이 썼을까요? 요거 한번 지금 들어온 친구들한테 질문해보자. 그 문자가 생겼어요. 상형 문자를 썼대요. 뭐 저기 이제 중국사 가면은 저기 갑골 문자 얘기 나올 거예요.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썼을까요? 지금 들어온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글을 쓴다? 우리나라도 훈민정음 반포되기 전까지 백성들이 글을 몰랐지만 훈민정음 반포되고도 한 3, 400년 동안은 백성들이 글을 쓰는 일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사실상 맨날 전쟁 나가야 됐고 농사 지어야 됐었어요. 글을 배울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5세 글 다 배웠잖아요. 문장으로 해서 있어지는 다른 나라 얘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옛날엔 귀족들만 썼잖아요. 그래서 갑골 문자의 특징이 뭐예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귀족들이 점을 친다니까요. 나라의 운세를 점을 쳐요. 이거 뭐 백성들이 했겠어요? 백성들이야 나라님이 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우리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공부 어리광 좀 그만 부립시다. 알겠죠? 너무 혼냈나? 미안.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민족도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물론 이제 페니키아인들과 헤브라이인들, 이분들의 얘기도 역사 속에 사실 많이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요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페니키아인들 같은 경우는 지중해 안에서 활발한 해상 활동을 펼쳤다라고 전해져 와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랑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많이 그렇게까지는 있지 않아요. 아마 고등학교 세계사 가면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인들이 썼던 문자가 표음 문자였었대요. 그래서 알파벳의 기원이 됐었다라고 됩니다. 표기되는 음에 따라서 난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정착했던 이 헤브라인들, 저는 이 사람들이 창시한 이 유대교라는 게 아마 히브리인들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혹시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헤브라이 왕국 세웠다. 이게 크리스티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모세인가 그 사람 아니에요? 딱 시기가 비슷한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3,100년 전이잖아. 아마 얼추 비슷할 거예요. 그 시기일 거예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 뒤에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 저런 게 있었다. 와 이거 이런 게 있었다고? 야 이집트 문명 어떤 건데? 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은 거 알려준다. 생각해보니까. 자, 그리고 인더스 문명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인도 문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인더스 문명 배우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가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배웠어요. 마우리아 왕족. 마우리아 왕족. 예. 아리아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볼 때요. 여기에 땡 하고 넘어갔네 하지 말고 이제는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였지. 마우리아 왕조를 연결해서 따로 정리하시라고요.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인도 문명 같은 경우는 어떤 거가 하나 있냐면 여기 모헨조다로라고 해서 계획도시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계획도시라는 거, 로마도 계획도시지만 계획도시라는 걸 알 수 있는 흔적은요. 집마다의 간격들이나 모양들이 비슷한 거, 물을 어떻게,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어떻게 뺄지, 똥 싼 거, 똥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깨끗한 물 어떻게 들여올지, 이런 것들의 흔적이 있어요. 이게 문명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야 문명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황허 문명에서도 나와요. 인더스 문명에서도 나와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나옵니다. 페르시아 나오잖아요. 와, 이게 물이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건 이미 몇천 년 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목욕탕이 있는 게 특징이라며. 뭐 아무튼 이런 거 하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었던 선주민들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선주민들도 있었지만 아리아인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 뭐 이란 윗동네, 지금으로 치면은 막 우크라이나 그 주변 동네예요. 그쪽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화가 더 강했단 말이에요. 기존의 인도에 있었던 청동기 문화보다. 그래서 그거를 아리아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철제 무기 가지고 정복 활동을 했었던 민족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저기 서유럽 하면서 프랑크 왕국 나올 건데 거기가 이제 게르만족이에요. 거기도 이제 유목 민족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밀려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아무튼 아리아인들이 그래서 원주민, 그러니까 지금 저 교과서에는 원주민인데 저희 반은 얘기했죠. 선주민이라고 표현하겠다고. 먼저 살았던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 카스트 제도 만들었잖아요. 옆에 띄워놨어요. 이 카스트 제도 띄워놨죠. 근데 이 카스트 제도가 처음이야 먹혔겠지. 근데 나중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했었죠. 그러면서 나온 종교 뭐였다?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 대답도 해봐서 해보세요. 불교였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어떻게 보셔야 될지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인더스 문명 다음에 여러분들이 붙여서 보실 부분은 불교에 대한 얘기,
인도 문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셔서 그쪽을 붙여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네. 이제 그 노래도 옛날 노래 아니에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아내 소리 이런 거 다 이제 옛날 노래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중국 문명도 얘기를 드릴게요. 중국 문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요렇게 맞아. 중국 하면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맨날 쪽지절 봤죠? 하, 상, 주, 춘추, 전국 이렇게 나가는데 선생님 왜 하나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라가 있었을 때에 뭐 기록은 하나라가 있었대. 근데 그 유적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리두 유적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유적이 이거 하나라인 것 같다까진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더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 기록상으로는 하나라보다는 황허강 주변의 문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나라가 만들어지지. 일단 여기까지예요. 현재로서. 그 앞에 부분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황허강 주변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인더스강 혹은 저기 뭐 유프라테스강 있는 그 뭐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집트보다도 조금 더 강 자체가 좀 이제 고위도 지역에 있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느낌? 기후 때도 괜찮고 강도 길고 넓고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부터 농사가 좀 더 빨리 시작됐었다라는 얘기가 교과서에 저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세 번째 줄에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다.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 성을 쌓고 그리고 맞다. 특히 성을 쌓았다라는 건 중국사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중국은 그렇게 성이 많아요. 성이 많아요. 그리고 요 상나라 때 와서는 대표적인 특징이 이 갑골 문자. 나라님이 점을 치던 이런 얘기. 여기 딱 봐도 이거 나라님들이잖아요. 여기 상나라의 왕들이 했었던 문자가 갑골 문자예요. 왕들이 썼던 거지 백성들이 썼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갑골 문자는 아마 특징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점친 결과를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놨다 해서 갑골 문자라고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두세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나라는 좀 정해두시는 게 중국 지역에서 최초로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국가였고 돌이나 나무로 농기구도 만들었고 여기는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 해와 달의 움직임을 전부 다 같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갑골 문자 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수지도 만들어서 물을 담아내는 기록도 있었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나라 다음에 발달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이 주나라예요. 중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고 오늘 일단 주나라까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딱 주나라까지 해야 1시간이에요. 자, 주나라를 보면 상나라가 원래 있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세력이 넓어진 이 땅을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예전보다 땅이 넓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다스릴까? 옛날에는 충분히 중앙에서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 다스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봉건 제도잖아요. 왕이 우리 친척이나 내 혈육한테 여기 가서 좀 여기 치리 좀 해줘. 여기 땅을 줄게. 그럼 대신에 나라에서 무슨 일 있으면 나 좀 도와줘. 이런 계약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적 관계가 나중에 중세 유럽에서 나오는 봉건 제한은 조금 달라서 우리 1, 2반은 이거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혈연적 봉건제가 있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3, 4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1, 2반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후는 이 땅에서 자기가 맡은 땅에서 나오는 거 세금으로 내야 됐고 적과 싸울 때 군사도 보내줘야 됐죠. 근데 대신에 그 땅에 대한 치리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나라 흐트러지니까 각 지역마다 제후들이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워버리죠. 그 시대가 어떤 시기였어요? 중국의 대혼란 시기였던 춘추 전국 시대였죠. 네,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주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역사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주나라 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주나라가 굉장히 중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 기틀도 마련되고 굉장히 평온했던 시기로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주자학이고 그게 성리학으로 발전이 돼요. 아무튼 이거 나중에 또 한번 배우는 시간 가져봅시다. 아무튼 중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거 있기도 한데 이제 뭐 고대 제국의 발전의 특징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요걸 정리할 거예요. 자, 교과서 잠깐 접어두고 다음 시간 요걸 정리해 둘 거예요. 요 옆에 여기죠. 우리가 여러 제국들이 어떻게 나타난지도 보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고대 문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고대 제국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로마, 아테네, 서아시아에 있었던 페르시아, 인도에 있었던 마우리아 왕조나 여러 왕조들, 중국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세트로 보는 시간도 좀 가져야겠죠. 요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 잘 정리되셨나요? 앞에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요 지역별로 세트로 가는 자료들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딱 하면은 그 2개 영상 보면은 정리 다 되겠네요. 저 여기까지 문제 낸 거 진짜 다 알려드렸어요. 괜찮았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 방송한다고 한 30분 전부터 틀어놨는데 그때부터 막 들어와서 벌써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고 공부하면서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그대로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으니까 그 플레이리스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두시고 집에서도 어디서도 두고두고 쓰시는 라이브 방송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방송 끄고도 잠깐 채팅창 켜놓고 하도록 할 테니까 남아서 질문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질문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날 봬요. 안녕.